청바지는 왜 하필 파란색인가요? 패션 디자이너 출신으로 대학 강단에 선 저자가 학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청바지가 광부의 작업복으로 사용된 데님 원단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것을 왜 파란색 염료로 물들였는지는 대부분 궁금해하지 않았죠? 옷을 입다, 패션을 만들다는 청바지를 비롯해 줄무늬 티셔츠, 검은색 미니드레스, 밀리터리 룩 등 일상적으로 자리 잡은 패션의 역사를 한데 모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옷장 앞에서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있죠. 편안하고 나다운 옷,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멋쟁이가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패션을 따라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요. 대신 나만의 삶과 개성을 스타일에 녹여내야 한다고요. 오늘도 입을 옷이 없다며 옷장 앞을 서성이는 당신에게 옷을 입다, 패션을 만들다를 추천합니다. 당신에게 어울리는 색은 무엇인가요? 이 간단한 질문에 바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죠. 빨강, 분홍, 보라 등 좋아하는 색은 많아도 실제로 즐겨 입는 컬러는 몇 되지 않아요. 대부분 옷장 속에 무난하게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흰색과 검정색 옷들만 수두룩한 게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생김새가 각기 다르듯 우리 모두에겐 자신만의 퍼스널 컬러가 있기 마련인데요. 누군가는 화사한 노랑이 어려운 색깔이라면 누군가에게는 그 노랑이 화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 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컬러 진단부터 스타일링과 메이크업, 골격 이미지 분석까지 단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답니다. 한때 무채색인 옷만 고집해 달마티안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저자.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알게 된 후 맞춤형 꾸밈으로 생기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매일 듣는다는데요. 칭찬을 많이 받으니 절로 자존감도 올라가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는 퍼스널 컬러가 단순히 옷을 고르고 메이크업의 톤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체형의 단점을 커버할 뿐 아니라 주얼리나 향수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텍스트 외에도 각 챕터에 함께 수록된 QR코드와 셀프 진단용 색상 키트, 패션 일러스트 등으로 새로운 나를 브랜딩해보면 어떨까요? 인생을 바꾸는 퍼스널 컬러 이야기였습니다. 전기를 절약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천가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친환경적으로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휴가로 떠난 장거리 비행이 지금까지 아낀 탄소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방출한다는 사실은 기꺼이 외면하죠. 이 책은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기후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우리 사회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인간의 심리를 파헤칩니다. 환경운동가인 저자 토마스 브루더만은 외부적 환경과 배경을 바꾸면 기후 친화적인 일상이 보편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요. 그 예로 슈투트가르트 하일브론 지역에서 400여 명의 자가운전 직장인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친환경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소개했습니다. 서평자인 이도영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이 책에 대해 기후보호와 기후정의의 필요성을 깨우치는 데 유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기후 친화적으로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심리적 장벽이 어디서 오며 그것들이 어떻게 기후 친화적 행위를 집요하게 방해하는지를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에서 의거해 자세히 설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단, 생태교육이나 생태윤리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며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책임있는 행동과 윤리 소비를 가르치는 교육의 중요성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선량한 기후 파괴자입니다와 함께 지구를 도울 작은 실천법을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우리가 우리를 구한다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에콰도르 법정에 아마존 원주민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부가 아마존 땅을 석유 기업들의 경매로 붙이려는 계획에 맞서 원주민 연대가 승소했기 때문인데요. 이 책은 와오라니족 네몬테 랭키모가 연대의 힘을 통해 숲을 구해낸 투쟁기를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똥, 뜻밖의 보물에 숨겨진 놀라운 과학인데요.
미생물학 박사이자 과학 저널리스트인 저자가 똥의 다각적인 면모를 탐구합니다. 그동안 무심히 떠나보낸 우리 뱃속의 천연 자원, 똥의 놀라운 가치와 잠재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애프터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로 촉발된 국내 미디어 변화를 냉철하게 담았는데요. 이 책은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일회성이라며 한국 콘텐츠가 곧 세계 주류라는 착각에서 깨어날 때라고 경고합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했음에도 여전히 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 콘텐츠의 문제를 진단하고 생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